혹시 매일 아침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그 한 잔이 커피, 천연 주스, 디톡스 물, 조용히 크레아티닌을 올리고 신장을 더 지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60세가 넘은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마시는 건 몸에 좋은 거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아침 30분 안에 마시는 그 한 잔이 조금씩 아주 천천히 신부전으로 가는 계단을 오르게 하는 첫 발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천연이면 다 좋다. 과일 주스는 무조건 건강하다.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 하지만 이미 약해진 신장에게는 이 말이 항상 맞지 않습니다. 어떤 아침 음료는 당분이 너무 많고 칼륨인 인산거의 과하고 이미 지쳐있는 필터 신장에게 일감을 2배로 늘려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60세 이상이시고 설명하기 힘든 묘한 피로감, 저녁이면 발목이 살짝 붓고 혈압이 잘 안 잡히고 소변에 거품이 좀 많아진 느낌이 있는데 늘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겨오셨다면 오늘 내용은 특히 꼭 들으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저는 김민수 신장내과 전문의입니다. 한국에서 50, 80세 어르신들의 신장 질환과 크레아티닌 문제를 20년 넘게 진료해 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최대한 쉽게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신장을 지치게 만드는 아침 음료들, 몸속 노폐물 배출과 크레아티닌 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침에 드시기 좋은 12가지 선택지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장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아침에 주로 무엇을 드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앞으로 나올 신장 건강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행동이 나중에 큰 합병증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왜 아침 한 잔이 신장에 이렇게 중요할까요? 좋은 음료를 고르기 전에 먼저 지금 여러분의 신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신장은 2개의 작은 정수장입니다. 피를 계속 돌려보내면서 독소와 노폐물을 골라내고 크레아티닌 요소 같은 찌꺼기를 소변으로 버리고 혈압, 수분, 염분 균형, 뼈 건강, 적혈구 생성까지 조용히 조절해 줍니다. 단순히 소변 만드는 장기가 아니라 몸 전체를 조용히 지휘하는 조정실입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어서면 이 필터들이 서서히 예전 같은 여유를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혈압이 오르내렸던 날들, 짜게 먹었던 수십 년, 물을 너무 적게 마셨던 날들, 감기라고 약을 막 먹었던 시기들, 이 모든 것이 작은 흉터로 남습니다. 처음에는 티가 안 나지만 그 흉터들이 쌓이면 저여과 속도, 사구체 여과율 결과 떨어지고 피를 깨끗하게 만드는데 더 많은 시간과 힘이 필요해지고 그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서서히 올라갑니다. 그때 몸이 보내는 신호는 대개 이렇습니다. 설명하기 힘든 묘한 피곤함, 저녁이면 발목이 살짝 붓는 느낌, 혈압이 들쭉날쭉, 소변에 거품이 조금 많아짐야.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신장이 힘들다는 조용한 SOS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 음료가 왜 중요할까요? 아침에 가장 먼저 드시는 그 한 잔은 신장을 부드럽게 깨워줄 수도 있고 피에 당칼륨인 나트륨을 한꺼번에 확 올려 지친 신장에 더 큰 짐을 얹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잔 가당 오렌지 주스를 크레아티닌이 높은 분이 공복에 마시면 혈당이 확 오르고 칼륨까지 한 번에 확 들어와 신장과 심장에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연한, 무가당, 허브티나 따뜻한 물은 피를 살짝 적셔주고 순환을 도와주고 신장이 갑자기 놀라지 않게 부드럽게 일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천연인가가 아니라 지금 내 나이와 내 신장 상태에 이 음료가 맞는가 입니다. 60세 이후 그리고 신장이 약해진 이후부터는 아침에 마시는 한 잔 한 잔이 신장의 약이 될 수도 있고 조용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신장을 지치게 하는 아침 음료 범인들 바로 독처럼 죽이는 건 아니지만 약해진 신장에 매일 쌓이는 추가 부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범인 넘버 1. 천연이니까 괜찮다는 큰 잔 과일 주스. 왜들 좋다고 믿으실까요? 오렌지 주스는 비타민C니까 몸에 좋다. 과일이니까 당연히 건강하다. 이 말을 평생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큰 잔 과일 주스는 과육, 섬유질은 빠지고 당분만 농축된 상태로 아주 빠르게 피 속으로 흡수됩니다. 또한 오렌지, 바나나, 망고, 파파야 등 여러 과일 주스는 칼륨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매일 아침 큰 잔 과일 주스는 혈당을 확 올리고 칼륨도 확 올려서 심장, 신장 모두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생길 수 있는 결과 혈당이 자꾸 오르고 신장 안에 작은 혈관들이 더 상하고 칼륨이 올라가면서 심장 박동에도 부담, 결국 크레아티닌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르는 방향으로 갑니다. 만약 아침마다 큰 잔 과일 주스를 마시는 습관이 있으시고 크레아티닌이나 칼륨이 이미 높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양과 횟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범인치부, 설탕 프림 우유가 듬뿍 들어간 단 커피 왜 좋다고 생각하실까요? 아침에는 커피 한 잔 마셔야 정신이 들어요. 커피 안 마시면 하루가 안 시작돼요. 문제는 커피 그 자체가 아니라 설탕 2, 3스푼, 프림, 달달한 연유, 시럽이 듬뿍 들어간 디저트 커피입니다. 이런 커피는 매번 혈당을 확 올리고 포화지방 칼로리를 계속 쌓게 만들어 체중, 혈압, 당 조절을 더 어렵게 합니다. 게다가 물 대신 커피만 여러 잔 마시고 맹물은 거의 안 마시면 오히려 탈수에 가까운 상태가 되어 피가 진해지고 그만큼 신장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생길 수 있는 결과 당뇨 악화, 혈압 조절 악화, 체중 증가, 신장 기능이 더 빨리 나빠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적당한 양의 연한 블랙커피는 많은 분들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저트 커피는 거의 매일 먹는 후식입니다. 버민놀삼, 과일 수유 플러스 설탕 다 넣은 폭탄, 스무디 왜들 건강하다고 느끼실까요? 이거 한 잔이면 아침 해결이야. 과일도 넣고 우유도 넣고 꿀도 넣고 귀리까지 넣었으니까 완전 건강식이지. 하지만 실제로는 과일 여러 개 플러스 우유 플러스 꿀 설탕 칼스 당분 칼륨 모두 폭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이 건강한 젊은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지만 신장이 약한 상태에서는 칼륨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오고 당분이 늘 높은 상태가 되면서 신장 안에 가느다란 혈관들이 계속 손상됩니다. 그래서 생길 수 있는 결과 체중 증가, 혈당 상승, 칼륨 상승, 크레아티닌이 잘 떨어지지 않는 상태. 핵심은 신장이 약해진 분에게 스무디 주스는 적을수록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여러 가지를 섞지 말고 썼다면 소량가끔으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범인서로사, 과한 디톡스 물과 무작정 많은 물, 왜들 좋다고 믿으실까요? 하루 3리터 이상 마셔야 신장 씻기죠. 디톡스 물 계속 마시면 몸이 다 정화된다던데요. 물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신장이 약해진 상태 또는 심장이 약한 상태에서 스스로 정한 기준으로 3, 4리터씩 마시는 것은 오히려 몸을 물에 잠기게 만드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디톡스 물이라고 해서 레몬, 생강, 과일을 많이 넣고 종일 마시는 경우 칼륨, 산산도, 특정 성분이 오히려 신장과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길 수 있는 결과 온몸 부기, 호흡 곤란, 혈압 상승, 신장 기능 악화,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 신장에 맞는 하루 물량, 각은 인터넷이 아니라 담당 신장내과 전문의가 정해줘야 합니다. 남이 좋다던 디톡스 방법이 내 신장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조금 무겁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음료를 조금만 똑똑하게 바꾸어도 신장은 생각보다 훨씬 덜 지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신장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침 음료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3. 신장이 조금이라도 숨을 돌리게 도와줄 수 있는 아침 음료들. 이 음료들이 한 번에 크레아티닌을 확 떨어뜨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작은 방향을 바꿔주는 긍정적인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도움 1. 따뜻한 맹물 반 컵 제일 단순하지만 제일 중요합니다. 밤새 아무것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따뜻한 물 반 컵 정도를 천천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피를 살짝 묽게 해주고 순환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신장이 갑자기 놀라지 않게 일 시작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일어나서 앉은 자세로 숨을 크게 한 번 쉬고 따뜻한 물 반 컵 정도를 천천히 마십니다. 의사가 정해준 하루 물 제한량 안에서 포함시켜야 합니다. 아침 도우미, 따뜻한 물, 팔러스, 레몬 조금, 조건부. 레몬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일부 요로결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물을 조금 더 쉽게 마시도록 도와줍니다. 따뜻한 물 반 컵에 레몬 아주 조금 작은 조각이나 반 개 이하 넣어서 일주일에 2~3번 정도 드시는 것은 일부 어르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쓰림, 위염, 역류성 식도염, 궤양이 있으신 분, 칼륨이 많이 높은 분에게는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드셔야 합니다. 아침 도움 덜덜어 3. 설탕 프림 없는 연한 블랙커피. 허용되는 분만. 커피 자체가 평생의 적은 아닙니다. 1일 1잔 정도의 연한 블랙커피 설탕 프림 없이 마시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많은 분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커피에는 항산화 물질도 있고 당과 지방만 붙이지 않는다면 디저트 커피보다는 훨씬 덜 해롭습니다. 하지만 혈압이 매우 불안정하신 분,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신 분, 불면증이 심한 분은 커피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 꼭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아침 도움 노블 4. 무가당 두유. 일부 환자에서 일부 어르신에게는 인인산 지방이 많은 우유 대신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두유가 상대적으로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인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품을 고르고 설탕이 안 들어간 제품을 고르면 혈당에 덜 부담을 주고 우유보다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갑상선 질환, 콩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아침 도움 로라보, 연한 녹차 잘. 우린 연한 녹차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많고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고 체중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 어디까지나 식습관, 생활습관 전체가 함께 바뀌는 전제에서입니다. 끓는 물이 아닌 살짝 식힌 물에 2~3분 정도만 우리고 설탕 없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 늦게 마시면 잠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도움 16. 생강차 모링가 차. 조건부 의사상의 필수. 생강은 가벼운 한겸 순환 개선이뇨 효과가 있고 모링가는 비타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심혈관 전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어르신에게는 일주일에 2~3번 연하게 우린 생강차나 모링가 차를 무가당으로 조금씩 드시는 것이 조용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액응고제, 와파린 등을 드시는 분, 출혈 성향이 있는 분, 혈압이 너무 낮은 분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장내과, 주치의와 상의 후 시작해야 합니다. 4. 아침 음료를 고를 때 기억하면 좋은 황금 법칙 5가지 법칙 1. 지친 신장에게는 조금 천천히가 안전합니다. 큰 잔보다 반잔, 한 번의 벌컥보다 여러 번 나누어 너무 달고 너무 진한 것보다는 연하고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 법칙 2. 무엇보다 먼저 따뜻한 물 가능하다면 아침에 첫 한 잔은 따뜻한 맹물이나 레몬 한두 방울 떨어뜨린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그 다음이 커피, 차, 기타 음료입니다. 법칙 3. 디저트처럼 보이면 매일 마시는 음료가 아닙니다. 생크림 듬뿍, 시럽 듬뿍, 과일 몇 개씩 섞어 갈아 만든 스무디, 달달한 라떼. 이건 음료가 아니라 거의 디저트입니다. 이런 것들은 특별한 날 가끔 신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드셔야 합니다. 법칙 4. 극단을 피하십시오. 물 거의 0도 디톡스 미친 듯이도 위험합니다. 아예 물을 거의 안 마시는 것도 신장 씻는다며 하루 3~4리터씩 마시는 것도 둘 다 신장을 힘들게 합니다. 내 몸, 내 신장, 내 심장 상태에 맞는 물량은 반드시 담당 의사가 정해줘야 합니다.
법칙 5. 항상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건 지금 내 신장 상태에 맞는 선택일까? 자연산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 과일이라고 다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나이, 검사 수치, 동반 질환, 약에 따라 같은 음식 음료도 어떤 분께는 약이 되고 어떤 분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5. 7일 실천 체크리스트. 아침 한 잔부터 바꾸는 작은 실험 완벽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만 한번 해본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장 바꿔보기, 오늘부터 줄이거나 끊기, 아침마다 마시던 큰 잔 과일 주스, 설탕 프림 우유가 듬뿍 들어간 커피, 과일 여러 개, 플러스 우유, 플러스 설탕 들어간 폭탄 스무디, 의사와 상의 없이 마시던 과한 디톡스 물. 오늘부터 추가해보기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반 컵을 천천히, 그 다음에 연한 녹차, 설탕 없는 블랙커피 허용되는 경우, 무가당 두유, 생강 모링가, 차 의사가 허용한 경우 중 한 가지만 선택해서 마시기. 앞으로 7일 동안 유지해볼 습관 아침마다 음료는 한 가지만, 따뜻한 물 플러스 음료 1종, 주스 스무디, 디저트 커피를 한 날에 다 섞지 않기, 일주일에 최소 3일은 달지 않은 차, 녹차, 허브티 등로 시작해보기. 그날만큼은 과일 주스 스무디를 쉬어가기. 아침 음료에 설탕 넣지 않기. 꼭 단맛이 필요하다면 소량의 과일을 따로 씹어서 먹고 음료에는 설탕을 넣지 않기. 앉아서 천천히 마시기. 서둘러 마시지 않고 1, 2분이라도 숨을 고르며 마시기. 몸이 긴장하지 않으면 순환과 소화가 더 편안해집니다. 작은 기록 남기기 매일 짧게 적어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무엇을 얼마나 마셨는지, 오늘 하루 붓기, 피로감, 소변, 거품이 어땠는지, 혈압을 재는 분은 혈압 수치까지 함께 7일만 해보셔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아침이 전보다 훨씬 덜 부담스럽네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좋은 신호입니다. 이제 그 기록들을 들고 신장내과 진료 때 보여드리면 의사가 여러분에게 맞는 물, 음료, 식사 조절을 훨씬 정확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말씀. 아침 첫 잔, 이 신장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습니다. 소변 거품, 가벼운 발목 부기, 잘 쉬어도 가시지 않는 피로감, 이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제 정말 생활을 바꾸라는 신장의 마지막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너무 많은 분들을 봅니다. 크레아티닌이 이미 많이 올라간 뒤 투석이라는 말을 처음 들은 날, 그제야 아침에 마시던 커피 주스 디톡스 물을 돌아보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이런 얘기를 몇 년만 더 일찍 들었다면 아침 한 잔부터 벌써 바꿨을 텐데요. 저는 여러분이 그 말을 나중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식은 아주 분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는 충분히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신장을 힘들게 하는 음료 하나를 줄이거나 끊고, 오늘 신장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음료 하나를 더하고, 이걸 몇 주만 꾸준히 유지하면 몸은 생각보다 빨리 가벼운 붓기, 감소 혈압 안정으로 답해줄 수 있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여러분의 신장은 여러분이 매일 아침 컵에 무엇을 따르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신장과 크레아티닌 그리고 아침 음료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쉽고 정확한 신장 건강 영상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가족 중에 크레아티닌이 높으신 분, 다리가 자주 붓는 분, 혈압이 잘 안 잡히는 분이 떠오르신다면 이 영상을 꼭 한번 공유해 주세요. 오늘의 작은 공유가 내일의 큰 후회를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침 음료를 바꾸겠다는 마음이 드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침뿐 아니라 밤에 마시면 좋은 나쁜 음료도 알고 싶다 하신다면 댓글에 예 비다스라고 적어주세요. 저는 김민수 신장내과 전문의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밤에 마시는 음료와 신장을 도와주는 저녁 식사 방법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